우리 보통이 크게 세 단어로 나눠지는데 어떻게 되냐면 경우의 수하고 그 다음에 확률하고 그 다음에 통계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요게 다 끝납니다. 경우의 수가.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경우의 수를 기본으로 확률도 하고 그걸 토대로 마찬가지로 통계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경우의 수는 뭘 배우냐면은 여러 가지 순열을 배웁니다. 1학년 과정에서 배운 순열. 그거 업그레이드 시킨 거. 원래 옛날엔 3개였는데 교육과정 바뀌면서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복 순열을 배우고 그 다음에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로드맵을 좀 짜고 가죠. 이렇게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중복조합 배우는 중복조합.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새로운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참 그 이외에 뭐 이제 이항 정리도 배울 거고 할 거 많죠 오늘. 그 다음 뭐 이외에 몇 개 더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 가서 얘기하도록 하고 오늘 이걸 다 배웁니다. 그러면 출발해 봅시다. 중복 순열부터. 순열은 기억나죠? 순열이 뭐였니? NPR이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었냐? NPR. 너네 다음 시간 숙제잖아. 다음 주 숙제. NPR이 뭐였습니까?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였어. 예를 들어가지고 6P2라 그러면은 이 말의 의미는 서로 다른 6개 뭐 숫자로 6개 있다고 칩시다. 여기를 2개 뽑아가지고 여기다 일렬로 나열하는 거였죠. 근데 이제 그냥 계산하기로 첫 번째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6가지, 두 번째 올 수 있는 거 첫 번째 거 뺀 5가지 해가지고 6 곱하기 5로 계산했었죠. 이렇게. 그치? 근데 이제 원래 NPR의 계산 방법은 n부터 시작해서 r개만큼 내려와서 곱하는 거였는데 그걸 좀 이쁘게 정리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했었다.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계산하는 형태로 했었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조합은 뭐였습니까? NCR. 얘랑 내용이 거의 똑같은데 순서 개념이 없는 거죠. 그래서 NPR 계산한 다음에 그 r개만큼의 순서를 다시 없애주는 모양으로 계산하는 거였고, 요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조합은 중요한 거예요. 이건 3년 내내 나오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위에 거를 r 팩토리얼 나눈 거기 때문에 n 팩토리얼을 r 팩토리얼 곱하기 n-r 팩토리얼 나눈 이 모양으로 계산한다. 그래서 조합은 외우셔라.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할 거야. 조합은 외우셔야 된다. 물론 우리가 뭐 평상시에 8C3 계산할 때 여기다 대입하진 않지. 8C3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8P3인 876에다가 3팩토리얼로 나눠서 계산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56입니다 라고 계산하는 거였지만 문자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NCR은 외워놓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1학년 과정에서는 이 순열하고 조합 2개밖에 배우지 않았었는데 이제 이 확률과 통계 단원으로 과목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처음에 배우는 게 뭐냐면 중복순열, 기호로 n-r이라고 합니다. 기호로 n-r. 그러니까 이제 확통에서는 중복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잖아. 중복순열, 중복조합. 중복을 허용한다는 얘기거든. 뽑았던 걸 또 뽑아도 된다는 얘기야. 예를 들면은 아까 전에 1, 2, 3, 4, 5, 5개 중에서 2개 뽑아가지고 일렬로 나열한다. 이게 5P2의 개념이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계산 어떻게 했었어요? 5 곱하기 4로 했었죠. 근데 여기서 5파이 2로 가게 되면은 처음에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5가지인데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중복 허용한다 그랬으니까 뽑았던 걸 또 뽑아도 되잖아. 그럼 두 번째 4가지가 아니고 또 몇 가지겠니? 또 5가지겠지. 얘는 5 곱하기 5로 계산한다는 얘기죠. 그쵸? 야, 5P3은 어떻게 되겠니? 5P3은 5 곱하기 4 곱하기 3이 되겠지만 5파이 3은 5 곱하기 5 곱하기 5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계산 되게 간단합니다. n의 r제곱으로 계산하시는 거예요. 중복순열.
근데 우리가 중복을 허용한다라는 말을 쓰고 여기다 나열할 때 저건 5의 3승이야 라고 머릿속에서 바로 계산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5 곱하기 5 곱하기 5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거든. 그래서 중복수열은 그냥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사후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중복수열은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느냐, 요거 계산하는 방법만 기억하면 돼요. n파이r은 n의 r승이야.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문제 풀 때는 이거 중복수열이네 이렇게 안 한다고. 왜냐면 너네가 알게 모르게 중복수열을 썼었다고. 예를 들면은 이런 거 있었거든요. x에서 y로 가는 함수의 개수 이런 거 있었지. 곧 나올 거야. 아니 이번 숙제하면서 나왔을걸? 아닌가? 숙제 했니? 어제 거 숙제? 너는 벌써 지나왔고 어제 숙제 했을 거 아니야. 어제 숙제에서 이런 거 나왔지 않냐? 없었나? 정의역이 이렇게 1, 2, 3, 3개고 공역이 1, 2, 3, 4, 5, 5개라고 칩시다. 그때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몇 개 만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어떻게 썼니? 1 갈 수 있는 거 5가지요. 2 갈 수 있는 거 5가지요. 3 갈 수 있는 거 5가지요. 그래서 5의 3승계만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1학년 경우의 수 파트에서도 나오죠. 이게 실질적으로는 중복순열이 쓰인 거거든. 근데 중복순열을 모른다 그래서 이거 못 푸는 문제는 아니잖아. 그치? 그냥 경우의 수로 접근하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중복순열은 문제 풀면서 그냥 경우의 수로 인지하시면 된다. 그래서 어려운 내용이 사실은 없다. 그래서 요 중복순열에 대한 문제를, 그러니까 이제 우리 1페이지죠. 1페이지에서 여기 있는 3개의 문제 중에서 뭐 3개를 다 푼다든가 혹은 한두 개만 푼다든가 하면서 넘어갈 겁니다. 이거 풀면서 넘어가면은 한번 책 보세요. 1페이지 중복순열, 2페이지 같은 것이 있는 순열, 3페이지 최단 경로의 수. 그러면 진도가 끝나고 넘어가면은 내신 1등급 도전하기 위해서 이거는 숙제로 다 해오시는 겁니다. 뒤에 거는 뭐 뒤에 수능 따라잡기 이런 거 만들어 놨는데 이것도 숙제로 다 해오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중복순열 한번 해봅시다. 1번 같이 볼게요. 1번. 다음 중 그 수가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5개 문제를 다 풀라는 거죠. 1번은 뭐냐면 3개의 숫자 1, 2, 3이 있는데 얘를 가지고 중복을 허용해서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중복을 허용 안 하면 4개를 애초에 만들 수가 없겠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10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3가지. 3가지, 3가지, 3가지니까 3의 4제곱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별거 아니죠. 2번은 뭐라 그랬습니까? 2번은 4통의 편지를 3개의 우체통에 넣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반대로만 생각 안 하면 되죠. 우체통을 편지에 넣는 게 아니잖아. 그치? 4통의 편지, 4통의 편지를 우체통에 넣는다. 자, 1번 편지 어디로 갈래? 3가지. 2번 편지 어디로 갈래? 3가지. 3번 편지 어디로 갈래? 3가지. 4번 편지 어디로 갈래? 3가지. 얘도 3에 4는 나오겠죠? 똑같은 걸로 뭘로 바꿀 수 있습니까? 우체통을 필통으로 바꾸고 편지를 볼펜, 서로 다른 4개의 볼펜으로 바꾸면 똑같이 3의 4승이 되겠지. 괜찮죠? 필통을 볼펜에만 안 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거만 안 헷갈리면 되는 거야. 3번 방금 했던 거죠? A가 1, 2, 3, 4고요. B는 A, B, C랍니다. 그때 A에서 B로 가는 함수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한 거죠. 자, 정의역에 있는 1번 어디로 갈래? 갈 수 있는 경우의 수 3가지. 3가지니까 얘도 다 3의 4승 개수로 나오게 되겠죠. 4번은 뭡니까? 서로 다른 3개의 주머니에 A 주머니, B 주머니, C 주머니 서로 다른 4개의 공 1, 2, 3, 4 4개의 공을
여기 주머니에 넣는 경우의 수. 똑같죠? 1번공 어디로 갈래요? 세 가지. 답이 5번이겠지. 다 3의 4승이니까. 5번은 뭡니까? 3명의 여행자가 4개의 호텔에 투숙한다. 호텔이 4개가 있고 1, 2, 3, 4 호텔이 있고 3명의 여행자 A, B, C가 호텔로 가는 거죠. 얘네들은 4가지니까 5번은 4의 3승이 나오겠지. 그래서 다른 하나는 5번이 된다. 요 4의 3승인지 3의 4승인지 요것만 안 헷갈리면 된다라는 겁니다. 옆으로 넘어가 볼까요? 모스 부호가 나옵니다. 모스 부호 뭔지 아니? 영화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 점과 짝대기를 날려가지고 신호를 만드는 거죠. 문제가 뭐라 그랬냐면 100개 이상의 서로 다른 신호를 만들려면 100개 이상의 신호를 만들려면 부호를 최소한 몇 번은 이용해야 하는가? 이게 뭔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짝대기 또는 점을 한 번만 사용하면은 신호가 몇 개 나올 수 있냐면 2개의 신호가 나올 수 있죠. 왜? 짝대기 하나만 보내든가 점 하나만 보내든가 이렇게 신호 보내는 거니까. 근데 이 부호를 2번 보낼 수 있으면 그때 신호는 더 늘어나죠. 몇 개로 늘어납니까? 2의 제곱개로 늘어나겠죠. 왜? 처음에 보낼 수 있는 거 짝대기 또는 점, 두 번째 보낼 수 있는 거 짝대기 또는 점. 그러면 부호를 3번 쓰면은 2의 3승계만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100개 이상의 신호를 만들려면은 n번 사용했을 때 2의 n제곱까지 얘네들의 합이 얼마 이상? 100 이상이 나오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n이 얼마면 됩니까? n이 얼마면 2부터 2의 n제곱까지의 합이 100 이상이 됩니까? 계산 한번 해보자. 등비수열의 합공식으로도 쓸 수 있는데 등비수열의 합공식으로도 쓸 수 있지만 요 2는 좀 외워놓으라 그랬죠. 기억나니? 혹시? 어떻게 외워놓으라 그랬냐? 2라는 놈은 2의 n제곱 더하기 2의 n제곱이 2의 n 플러스 1제곱 된다는 이 성질을 이용해서 이런 게 있다고 그랬죠. 이런 게. 이걸 다 더하면 얼마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2의 n 플러스 1승이 되는 성질이 있다고 그랬지. 요거 2개 더하면 2의 제곱, 2의 제곱, 2의 제곱, 2의 3승 이런 식으로 다다다다 더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지금 2부터 2의 n제곱까지 다 더하고 있지 않습니까? 2 하나만 더 있으면 2의 n 플러스 1승 되는데 2 하나가 없기 때문에 2의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얘가 얼마 이상? 100 이상이 되게 하는 n값을 구해달라는 거. n이 얼마면 돼요? 6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n이 6이면 이게 2의 7승 128이 돼서 그때 처음으로 100을 넘어가게 되다. 이게 2번이고 3번도 한번 해볼까? 3번 4개의 숫자 1, 2, 3, 4가 있는데요. 여기서 중복을 허용한답니다. 중복을 허용한다, 중복을 허락한다 같은 말이야. 중복을 허용해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적어도 2개의 서로 다른 숫자로 이루어진 자연수의 개수를 구해라. 적어도 2개의 숫자가 쓰인다는 얘기는 뭐는 하지 말라는 얘기니? 셋 다 같은 숫자는 쓰지 마. 카운팅하지 말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냥 다 계산하고 뭐 빼시면 됩니까? 숫자 하나로 이루어진 개수만 빼주시면 되겠죠. 볼 수 있는 경우의 수 4가지겠네. 그럼 4의 3승에서 얼마 빼주면 됩니까? 4 빼주시면 되겠죠. 111, 222, 333, 444 이렇게 빼면 되는 겁니다. 요게 중복 순열이다. 별게 없죠? 예, 별게 없습니다. 그냥 요 기호 하나 배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만 안 헷갈리고. 그러면 중복 순열은 별게 없다. 조금 제목이 뭐합니까? 여러 가지 순열인데 부끄럽죠?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예. 원래 3가지인데 원래 원순열이라는 게 있었거든. 원순열. 원탁에다가 이제 안 치는 경우의 수를 다뤘었는데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순열이라고 하기에는 좀 뭐하다? 부끄럽다.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차라리 제목을 그냥 중복 순열과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그것도 좀 그런가? 세 개 있을 때는 그랬잖아. 여러 가지 순열 그러면 좀 자세가 낮잖아. 그냥 두 개밖에 없어. 두 번째는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입니다.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오늘도 못 온 놈들 어떡하지? 오늘도 못 온 놈들 내가 보강할 시간이 없던데 보니까. 저기 이어폰 들고 이래가지고 강의실에 짝 박혀갖고 강의들께 토요일날 불러가지고. 아우 씨. 이런 겁니다. 11123 이거 5개 숫자를 일렬로 배열해라. 그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수준은 사실 고등학교 1학년의 그 조합의 경우의 수로도 해결할 가능합니다. 뭔 말이냐면 선생님 이거 5개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1은 다 똑같은 거니까 여기 5개 자리에다가 3개의 자리에 골라가지고 1을 먼저 배열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두 자리에다가 2, 3을 일렬로 나열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결 가능하거든요. 그치?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속도가 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이렇게 돼 있는데 나중에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거든.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거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에 수 어떻게 될까? 그러면 조합으로 속도 가능해? 몇 개나 지금? 너무 많은데? 셋, 여섯, 여덟. 13개 자리에다가 막 1오는 경우의 수 다 해결하고 남은 10개 자리에다가 4개의 자리 골라서 3 배열하고 다시 남은 6개 자리에다가 막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가능은 한데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뭘로? 순열로 깔끔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 이거지. 그러려면은 뭐를 이해해야 되냐면은 중복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중복된다는 개념. 뭔 말이냐? 일단 얘네들을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도록 똑같이 생긴 놈들을 오른쪽 아래에 첨자를 달아가지고 일단 다른 걸로 보자. 뭐라고? 일단 다른 걸로 보자. 그러면은 우리는 다른 걸로 보이는 거야. 서로 다른 5개의 숫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기 때문에 얘네를 나열하시면 5팩토리얼 개수만큼 나오게 되겠죠. 그 5팩토리얼 개수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2, 1A, 3, 1B, 1C 이런 게 한 가지 경우로 있겠네. 그치? 근데 문제는 이 5팩토리얼 경우의 수 중에서는 뭐도 있냐면 2, 1A에 3, 1C, 1B도 존재하겠지. 끝난 게 아니라 2, 1B에 3의 1A에 1C도 존재하고 2, 1B에 3, 1C, 1A도 존재하고 2, 1C에 지금 뭐 하는지 보이죠? 2, 1C에 1A, 1B도 존재하고 2, 1C에 3, 1B, 1A도 존재하다. 해서 120개 경우의 수들은 모두 다 어떤 짝들을 이루고 있냐면 지금처럼 2, 3 그리고 요 1, 3개가 그 상태에서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만큼 6개의 짝들로 전부 다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죠. 맞지? 근데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첨자를 떼고 보면은 이게 전부 같은 경우의 수잖아. 첨자를 떼고 보면. 그러니까 그냥 이거 앞으로 이렇게 계산하자라는 겁니다. 서로 다르게 보고 5팩토리얼 계산한 다음에 이 111, 2, 3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111이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만큼 나눠버리면 간단하게 계산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걸 우리가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라고 얘기합니다. 괜찮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게 편한 이유는 111, 2222, 34 이런 식으로 나열돼 있어. 같은 게 한 종류가 아니고 두 종류라고 하더라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총 몇 개의 숫자냐면 9개죠. 9개의 숫자 2팩토리얼 나열하신 다음에 1 때문에 생기는 3팩토리얼 중복 없애시고 2 때문에 생기는 4팩토리얼 중복 없애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계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라고 얘기합니다. 괜찮죠? 벌써 배고픈데?
어떡하지? 안 먹고 왔는데. 내가 요새 걸신이 들렸나 봐. 자꾸 배가 고파. 다이어트를 했고. 다이어트 끝났어. 다이어트 했더니 위가 탈이 나가지고 다시 살찌기 시작했어. 이해되죠? 뭔 말인지?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것도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4번 같이 봅시다. 6개의 숫자 1, 2, 2, 3, 3, 4 얘네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6자리 자연수 중에서 홀수의 개수를 구해달라 그랬습니다. 홀수라는 거는 마지막에 누가 와야 되냐면 1이나 3이 와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1은 한 개밖에 없고 3은 두 개이기 때문에 마지막 자리에 1이 올 때랑 3이 올 때 두 가지 경우로 나눠야 되겠네. 왜냐하면 경우의 수가 달라지거든. 그래서 마지막 자리에 1이 오는 케이스는 1 여기 고정시켜 놓고 앞에 5자리에다가 요거 나열하는 경우의 수죠. 그럼 이거 어떻게 됩니까? 5팩토리얼을 2, 2, 3, 3이니까 2팩토리얼, 2팩토리얼 이렇게 나열하시면 된다는 거지. 근데 문제는 마지막에 3이 오면 얘기가 달라지죠. 마지막에 3이 오면은 남아있는 숫자가 1, 2, 2, 3, 4 요 5개를 앞에다가 나열하셔야 된다. 중복되는 게 이 두 개밖에 없죠. 이때는 5팩토리얼을 얼마로 2팩토리얼 나는 걸로만 계산하시면 되더라라는 거죠. 요거 두 개 더하시면 되죠. 60하고 30입니까? 더하시면 90이 되겠죠. 안 어렵지? 앞부분은 쉬워. 순열 부분은 쉬워. 조합 부분 가면 조금 어려워져. 자, 두 번째는 5번인데요. 5번 문제 보면 갑자기 이상한 멘트가 나옵니다. 같은 게 없어. A, B, C, D, E, F 5개 문자를 나열하는데 엉뚱하게 어떤 멘트가 있냐면은 6개 문자인가? 6개 문자를 나열하는데 A가 B와 F의 앞에 오랍니다. 5번은 문제가 이제 바뀝니다. 뭐냐면은 순서가 정해진 순열이거든요. 선생님 순열이 두 가지밖에 없다면서요. 근데 왜 세 번째 순열이 나옵니까? 가 아니라 순서가 정해진 순열은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의 아류입니다. 아류. 뭔 말이냐면 이 문제 말고 내가 간단한 문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뭐냐면은 1, 2, 3, A, B 이렇게 5개 문자를 지금부터 나열할 거야. 5개를. 근데 제한 조건이 있는 게 이 알파벳들은 반드시 알파벳 순서인 A, B 순서대로 나와야 된다. 이웃해 있든 이웃하지 않든 상관없어. 뭔 말이냐면 이건 돼. 이거는 되는데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야. 왜 안 되냐면 알파벳 순서를 봤는데 B가 먼저 나왔거든. 이해되죠? 뭔 말인지. 그래서 A가 B보다 먼저 앞에 오세요 라는 멘트가 바로 순서가 정해진 순열 개념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거는 어떻게 풉니까? A가 B보다 앞에 와야 되는데 얘를 뭘로 바꿔버리냐면은 1, 2, 3 동그라미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배열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거 배열한 한 가지 경우의 수가 2, 3 동그라미 1 동그라미가 나왔다고 치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다 순서대로 뭘 써주기만 하면 됩니다. 무조건 앞에는 A가 오고 뒤에는 B가 오는 거잖아. 그래서 순서가 정해졌다는 얘기는 걔네들을 같은 걸로 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같은 걸로 보고 배열한 다음에 순서대로 A, B, C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순서가 정해진 순열이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에 그냥 같은 계열 개념으로 접근하면 되는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거 나열하는데 문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A가 B보다는 앞에 있어야 되고 A가 F보다도 앞에 있어야 된답니다. 그때 이 조건을 만족하면서 나열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보다는 조금 어렵죠. 왜냐면은 그냥 이 순서대로 A, B, F 순서대로 오시오라고 하면은 A, B, F를 그냥 동그라미 3개로 바꿔버리면 되는데 얘는 A가 B보다 앞에 있어야 되고 A가 F보다 앞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B하고 F 사이에는 관계가 없죠. B가 앞에 오든 F가 앞에 오든 그건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래서 그걸 우리가 감안해줘야 되는 거거든. 어떻게 할 거냐면은 1차적으로는 A, B, F를 동그라미로 일단 바꿀 겁니다. 일단 바꾼다. 그치? 바꾼 다음에 배열할 거야.
이걸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6팩토리얼을 3팩토리얼로 나누는 거죠. 근데 이 끝은 아닙니다. 자, 뭔 말이냐면 얘를 동그라미 3개랑 CD를 배열하는 경우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칩시다. 동그라미는 ABF를 바꾼 거기 때문에 A가 무조건 앞에 나와야 되잖아요. 동그라미 중에 맨 앞에는 A를 쓰면 되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두 번째 동그라미랑 세 번째 동그라미에는 BF가 올 수가 있고 FB가 올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다 얼마를 2팩토리얼을 마저 곱해서 계산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 계산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4, 5, 6에 나누면 60 나오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노란색 2팩토리얼 때문에 기본적인 순서가 정해진 순열보다는 생각을 하나 더 해줘야 된다. 괜찮죠? 자, 그 다음 6번입니다. 6번. 6번은 뭐냐면 이번엔 7개의 문자가 있는데 A, B, C, C에 DDD가 있다. 근데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 A가 C와 C 사이에 온다. A가 C와 C 사이에 온다는 얘기는 뭐 이런 식으로 나열되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C, A, C 요 순서대로 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뭐 하면 됩니까? 우리는 그냥 얘네들을 전부 다 동그라미 3개로 바꿔버리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더 이상 건드릴 필요 없지. 왜? 동그라미 3개 나열한 다음에 순서대로 뭐 써주면 되니? C, A, C 써버리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얘네들은 7개였나? 7팩토리얼을 동그라미 3개 때 생기는 3팩토리얼과 DDD로 생기는 3팩토리얼로 나누시면 계산이 되더라라는 거죠. 얼마냐? 4, 5, 7 140 나오나? 이렇게. 괜찮죠? 그래서 여러가지 순열 기본은 이걸로 끝났습니다. 이걸로 여러가지 순열은 끝났다. 옆으로 넘어가면 뭐가 나옵니까? 최단 경로의 수 나오죠? 최단 경로의 수는 뭐냐면은 요 여러가지 순열 중에서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있지. 얘 아래쪽에 하위에 속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뭔 말이냐면 요거 숙제로 나왔을 거 아니야. 저기 뭐야, 한결이는 예전에 풀었고 서윤이도 어제 했었지. 이거 나왔었지. 이런 거죠. 여기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하시오. 중학교 때는 어떻게 배웠니? 이거 해가지고 다 더해서 했지. 근데 이거 말고 어제 새롭게 배운 거 있냐 혹시? 최단 경로의 수? 집중을 안 했나? 응? 어떻게 푼다고 배웠냐? 질문이 안 나왔나 이게 애초에? 이게 조합으로도 풀 수 있고 방금 배운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로도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너는 기억날 거야. 안 나나? 자, 보자. 반복 학습이야. 그래, 수학은. A에서 B로 최단 경로로 가려면 일단 어떻게 가든지 간에 오른쪽으로 몇 칸은 가야 되면 오른쪽으로 5칸은 가야 되지. 위로 3칸은 가야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 5개랑 위로 가는 화살표 3개를 일렬로 나열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하나, 둘, 셋, 넷, 5개. 이거랑 하나, 둘, 셋. 요거 8개 나열하는 경우의 수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조합으로 풀 수 있는 거는 뭐냐면 8개의 칸 중에 뭐 요거 아까 위로 가는 화살표 3개만 골라주면 됩니다. 이렇게 풀면 답이 나오는 거죠. 83으로. 근데 이거를 방금 전에 배웠던 멀리 이용할 수도 있다.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로도 배울 수 있다는 얘기지. 왜? 똑같이 생긴 5개랑 똑같이 생긴 3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8팩토리얼을 5팩토리얼, 3팩토리얼로 나눠서 계산하면 된다. 이게 83이죠. 근데 결국에는 이해되죠? 뭔 말인지. 그래서 이게 이제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개념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7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7번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로 되어 있습니다.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 그랬습니다. 당연히 여기를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거죠. 뭐 하면 됩니까? 여기를 우리가 P라 그럴까요? 당연히 A에서 P로 가고 P에서 B로 가는 최단 경우의 수를 구해서 곱해주시면 되겠네요.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A에서 P로 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입니까? 6가지죠. 4C2로 계산하셔도 되고 4팩토리얼을 2팩 2팩으로 나누셔도 되고. 근데 뭐가 편하니 사실은? 사실은 조합이 편하죠. 사실은 조합이 편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간단한 조합 숫자들 다 외워놨잖아. 4C 같은 거 다 외워놨잖아. 4C 그랬는데 4C를 머릿속에서 이렇게 암산하고 있으면 뭐가 부족한 거야? 공부량이 부족한 거죠. 4C는 바로 6이 나와야 되는 거죠. 5C가 10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죠. 그치? 그다음 P에서 B로 가는 거 몇 가지입니까? 이게 5C3 혹은 5C2죠. 답이 얼마입니까? 60가지가 답으로 나온다는 얘기지. 괜찮죠? 8번은 뭐냐면은 장애물이 있는 최단 경로의 수입니다. 얘도 어떻게 푸는 거냐 원래는 1112 쓰면 돼요. 111 써서 푸는 거 아주 좋은 풀이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좀 배웠으니까 1111 쓰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자는 거죠. 다른 방법. 여기에 이렇게 물웅덩이가 생겨가지고 여기는 못 지나간답니다. 여기는 못 지나간다. A에서 역시 B로 가는 최단 경로의 수 구해달라. 여기는 못 지나간다. 한결이 기억나니? 어떻게 하려고 그랬니? 대학생 걸어서. 대충 아는 것 같은데. 자 봅시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일 먼저 제목이 있어. 제목이 뭐라고? 장애물이 있는 최단 경로의 수야. 그래서 1번이 뭐냐면은 진행 방향을 먼저 판단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행 방향은 A에서 B로 가는 거잖아요. 이게 진행 방향인 거죠. 이게 진행 방향인 거죠. 이 진행 방향의 수직으로 뭘 형성시키냐면 거점을 형성시키는 거예요. 거점. 그 거점이 여기 P 같은 거야. P. A에서 P를 거쳐 B로 간다. 이런 느낌으로. 수직 방향이면은 이게 수직 방향이겠네 대충. 그러면은 어떻게 잡냐면은 적당히 가운데입니다. 여기하고 뭐 여기하고 이렇게 네 개를 잡는 거야. 이렇게 진행 방향의 수직으로 거점을 형성시키는 이유는 이렇게 잡으면 절대로 누락되는 일이 없어요. 이 보라색 네 군데를 거치지 않고 A에서 B로 갈 수는 절대로 없죠. 물샐 틈 없이 우리가 착착착착착 잡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중복되는 일이 없습니다. 보라색 4개 중에 2개 이상 지나갈 수 있나요? 없지. 여기서 일로 가려면 역행해야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잡아놓으면 절대 누락도 없고 중복되는 일도 없다. 그 다음 뭐 하시면 되느냐? 거점 형성했으니까 바로 그거 가지고 자체 분류돼 있죠. 바로 뭐 해주시면 된다? 바로 계산해 주시면 끝난다. 자, 뭔 말이냐면 A에서 여기 지나 1로 가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밖에 없겠죠. 그치? 근데 A에서 이쪽을 지나 1로 가는 경우의 수는 좀 많네. A에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4가지입니까? 4C1 혹은 4C3. 여기에서 B까지 가는 경우는 5가지죠. 그러니까 얘는 4 곱하기 5, 20가지가 나오겠죠. 이 문제는 쉬운 게 보시다시피 뭐 돼 있습니까? 대칭돼 있죠. 대칭돼 있기 때문에 여기도 20가지가 나오고 여기도 1가지가 나올 거기 때문에 다 더한 42가지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 될 거다. 요거 최단 경로의 수는 확통에도 나오고요. 가끔씩 그 1학년 과정 조합 파트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핵심은 뭐다? 핵심은 여기서 나오는 확통에서 나오는 문제의 핵심은 화살표로 전부 바꾼 다음에 그걸 나열한다 개념으로 접근하는.
그러면 완벽한 3학년 내용의 확률과 통계가 된다. 9번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요. 끝났는데요. 끝난 게 아니고 저랑 한 문제 더 풀어볼 겁니다. 어디를 하나 풀어볼 거냐면은 일수문항이거든. 19번 문제를 저하고 같이 풀어볼 겁니다. 19번. 19번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풀려도 되니까. 19번을 한번 풀어보죠. 풀고 1교시 종료. 혼자랑 답을 얘기하셔도 되고 뒤에 답지 확인하셔도 돼요. 처음에 맞닥뜨리면 어렵습니다. 자, 같이 해봅시다. 고민한 게 절대 손목인 일이 아니니까. 그 A에서 B를 점프하는 거는 이렇게 그냥 가도 되고, 너 어떻게 가도 된다고 했니? 대각선으로 가도 된다고 한 거지. 이런 식으로. 그렇죠? 대각선으로 가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것도 되는 거잖아. 그렇죠? 이거 어떻게 다 계산하냐 이거지. 분류를 하셔야 됩니다. 항상 핵심은 뭡니까? 분류. 이거 뭘 기준으로 분류할 거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대각선 점프를 몇 번 할 것인가 이렇게 기준 삼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대각선 점프를 한 번도 안 하고 갈 수 있고 한 번은 못 하지. 한 번 했으면 다시 뭐 해야 되니?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두 번은 해야 되잖아. 그다음 몇 번까지 가능합니까? 네 번까지 가능하니 이렇게 분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원 이름이 뭡니까? 여러 가지 순열,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 아, 얘는 오른쪽으로 가는 이렇게 생긴 화살표 4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다. 여기는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걸 나열하는 거겠지? 이해되죠? 얘는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걸 나열하는 경우로 접근하시면 되겠지. 괜찮죠? 요거는 몇 가지입니까? 한 가지고 얘는 계산 어떻게 하시면 돼요? 4팩토리얼을 2팩토리얼 나눠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얘는 4팩토리얼을 2팩토리얼 2팩토리얼 이렇게 나눠서 계산하시면 돼요. 괜찮죠? 그 답이 얼마입니까? 1 더하기 12 더하기 6 해가지고 얼마? 19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 되더라. 이해되지? 이 점프 문제의 핵심. 쉬었다가 2교시는 중복조합 나갑시다.